예, 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략적으로 4대 보험이 어떻게 흐르는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세무사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추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기에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우리가 사업장 가입자 외에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우리가 4대 보험은 직장 가입자가 있을 거고 별도로 지역 가입이 있겠죠. 지역 가입. 자, 우리가 앞으로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직장 가입이겠죠. 직장 가입. 지역 가입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 두 개가 있겠죠.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근데 직장 가입자는 우리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 다음 고용, 산재보험 요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우리는 소위 4대 보험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직장 가입자의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직장 가입자의 4대 보험. 먼저 4대 보험에 대해서 요율을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요율이 9%죠. 9%인데 연금 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이렇게 해서 총합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총합은 9%죠. 소득의 9%. 그래서 50% 반반 부담하죠. 4.5%. 자, 이렇게 연금은 처리가 됩니다. 자, 연금은 처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으로 나누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2018년도는 6.24%였는데 2019년도에는 6.46%로 상향됐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좀 수시로 바뀌는 경향이 있고 추후에 연금보험도 이제 추후에 바뀐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 요율을 한번 확인을 잘 하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총 발생되는 게 건강보험은 지금 현재 2019년에 6.46%입니다. 6.46. 그러니까 반반 부담하는 구조니까 3.23%를 부담하고 각각 50%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8.51%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반반을 부담을 하시면 되겠죠. 요 퍼센트에 8.51%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고용하고 산재 부분이 있는데요. 고용산재 같은 경우는 조금 구조가 다르죠. 고용보험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용보험은 1.3%다. 직원 반반 부담한 식으로 0.65%다. 0.65%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실질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실업급여 관련된 것. 그 다음 나머지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것. 직능.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1.3%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업급여를 지칭합니다.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만 근로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급여가 1.3%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는 구조여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직능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요. 이제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 종류별로 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4대 보험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연금에 대해서 4대 보험에 대해서 요율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이제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4대 보험에 대한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흐름을 보시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18년도 이 부분은 2019년도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2018년도 1월 1일 날 직장 가입자로 신고를 하게 된다. 아니면 직원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아니면은 법인이 설립돼서 대표자부터 시작이 된다면은 2018년 1월 1일부터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사업장 성립 신고. 신고를 하셔야겠죠. 이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할 때 그때 현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플러스 아니면은 대표자 플러스 그다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해서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격 취득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이렇게 쭉 있다가 우리가 만약에 근로자가 뭐 급여가 변경이 됐다. 상향이 됐든 하향이 됐든 변경이 됐었을 때는 이제 변경 신고를 하겠죠. 기준소득 월액 변경 신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2018년을 마무리됩니다. 중간중간에 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자격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는 거고 이분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상실 신고를 하는 거겠죠. 상실 신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쭉 오다가 2019년도에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의 개념이 특별하게 없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재정산이 돼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 내년 7월. 지금 이때부터 2018년도에 시작됐으면 2019년도 7월부터 새로운 국민연금이 산정이 됩니다. 기준 시점이 내년 7월이에요. 근데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쭉 보시다가 일반적으로는 4월입니다. 4월. 우리가 4월에 이제 건강보험료가 정산이 되는데 국민연금은 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결정이라는 것은 정산을 별도로 하진 않아요. 근데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건강보험은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개인별로 정확히 떼야죠. 누구는 얼마 띄고 누구는 덜 띄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을. 왜 정산을 하게 되냐면 우리 사업장 성립신고하고 자격취득 신고를 할 때는 우리 회사에서 이분의 근로자들이 얼마를 받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자진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신고를 통해서 그렇게 받아간 게 맞는지 아니면 적게 받아갔는지 많이 받아갔는지를 4월 달에 정산을 합니다. 이 정산을 하는 것들은 당연히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정산이겠죠. 2019년 4월에서 정산하는 것들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산한 것을 토대로 해서 또 이제 건강보험은 내년 2020년 4월에 또 정산이 있는 부분으로 계속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이 아니고 결정이다. 자,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정산을 합니다. 고용보험도 시점은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건강보험과. 건강과 고용은 동일하고 국민연금은 7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여기에서 조금은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국민연금은 우리가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같은 경우에도 7월에 정산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7월에 정산이 되겠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7월에 정산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4월에 정산되는 이유는 건강보험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원천징수하고 비슷하게 흐르는 부분이 원천징수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3월 10일 날 하죠. 3월 10일. 2018년도에 관한 지급명세 제출을 2019년 3월 10일에 하기 때문에 3월 10일 이후에 4월 달에 정산이 바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로자죠. 근로자. 아니면은
법인의 대표자 포함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이 정산이 되는데 그럼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는 연말 정산을 하나요? 별도로 하진 않잖아요. 개인 소득에 대한 것을 5월 달에 신고하잖아요. 5월 달에.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는 소득 총액을 알 수 없어요. 소득 금액을. 그렇기 때문에 추후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는 5월 30일 분우를 통해서 6월 달의 6월 보험료에서 건강보험이 정산이 됩니다. 그럼 우리 5월 30일이 아닌 사람도 있겠죠. 우리 성실신고 사업자들. 성실신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니까 성실신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7월에 정산이 되고 재정산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고용보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흐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인의 대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회사의 사정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거나 휴업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사업장 소멸 신고를 하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4대 보험의 신고와 흐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한두 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8세에서 60세까지 국민연금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유의하셔야 될 게 이제 60세를 넘으신 분들,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60세를 넘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부과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급여대장 이런 걸 산출을 하셨을 때 이분이 60세를 넘게 되면 국민연금이 부과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체킹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특별하게 나이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유념을 하실 특별한 부분은 없고 다만 우리가 수급자들 같은 경우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시면은 공장에서 연락이 옵니다. 와서 이분은 대상이 아니니까 제외시키십시오라고 얘기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건강보험 그렇게 체킹을 하시면 되고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좀 전에 얘기 드리겠지만 대전제가 법인의 대표자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대상이 안 된다. 그 대상과 관련돼서 우리 배우자나 이런 부분도 똑같이 대상이 대표자의 배우자나 이런 부분도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유념을 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한 개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고용보험이 근로자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반반을. 근로자가 50%의 실업급여 1.3%의 반이겠죠. 50% 어쨌든 1.3%의 반을 부담을 하는데 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65세를 넘어서 입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는 부과하지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데 차이점을 잘 보세요. 국민연금은 60세를 넘으면 우리 기중에 계속 입사하고 있다가 60세를 넘으면 60세 넘은 시점부터 부과를 안 해요. 그런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입사하고 있다가 65세 넘어갖고 실업급여를 부과 안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입사 시점에 65세가 넘었다면은 실업급여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받아갈 때 65세 넘으신 분이 입사를 하셨다면
실질 공제 항목의 고용보험에 대한 공제 부분은 발생되지 않겠죠. 이 부분도 특히 한번 유념을 하셔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4대 보험에 대해서 간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